12월 3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시작하는 경마 주간입니다. 이번 주에 4주 경마입니다.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 한 주가 신정 때 휴장이 들어가고요. 의외로 토요일 경마가 7마리, 8마리 뛰는 경주 의외로 많습니다. 분할되는 경주가 많은데 의외로 어려워요. 편성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짜여졌습니다. 앞선에서 선행경의 마필들도 경합을 이루어지는 마필들도 의외로 많고, 또 따라가는 전개하는 마필들도 의외로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단 집중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문세영 기수가 없는 경마판입니다. 토요 경마는. 그리고 의외로 김효종 기수가 인기마에 상당히 많이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김효종 기수가 인기마를 타고 발주들 진입도 못하고, 또 안장을 못 져가지고 취소되고, 또 인기마 외곽에 자리 선정하지 못하면서 입상에 생패했던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토요 경마는 김효종 기수하고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부 경주 특히 김효종 기수 인기마 많이 타고요.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 약간 눈 소식도 있습니다. 영하권에 내려가면 기수들이 앞에 가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모래 맞는 거를 기수나 말이나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특히 눈이 내려오면은 질퍽질퍽해지면은 이 뭉탱이로 날아옵니다. 모래가. 그러니까 점액 성분이 있어가지고 소금을 뿌려놔다 보니까 점액 성분이 있어가지고 뭉탱이로 날아와요. 요런 거 때문에 기수들이 앞에 가는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토요경마 방송에 한번 열심히 임팩트 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배당도 잡았고, 또 부산경마에서도 35배짜리, 또 삼복성시 120배짜리를 또 잡고 왔거든요. 또 승부경주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박송 토요경마 11월 첫째 주 시작하는 경마 완벽하게 임팩트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암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압도적인 이름 앞이름 8번 막 컴플리트 엔젤이 되겠죠. 일단 김효준 기수가 탑니다. 직전 경주 김정준이가 타고 외곽 10번 게이트에서 무빙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습니다. 근데 역시 최근 외곽 게이트에서 전개하는 마필 주체들이 자리 선정하지 않고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8번 컴플리트 엔젤이 이제는 선행을 가야겠죠. 안쪽에 1번부터 7번까지 말들을 지켜보면은 딱히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습니다. 박재우 정기사가 김효정 기술을 한구를 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봐서는 태운 모양이고요. 일단 지난번에 1분 2초 4를 뛰었는데 이번 경주 1200m 경주 편성입니다. 마지막에 끝걸음에 대한 자신감을 붙여서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국내선 4등급 마필하고 병합조교로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워낙에 병합조교 때 이거는 진짜 말을 만들어서 나오네 할 정도로 준비를 했던 마필이에요. 그만큼 확실한 변화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김효정 기수가 목요일날 조교하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잘 가죠. 힘도 있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의 마필보다는 끌고 가서 그냥 앞선에 그냥 들이대면 된다고 판단돼요. 일단 안쪽에 1번부터 7번까지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마필이 50조의 컴플리트 엔젤 8번 마가 되겠습니다. 월요일도 조교 잘 해놨고요. 지금 국내 4등급 컴플리트 웨펀이라는 지금 병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잘 갑니다. 꼭 잡고 있죠, 안쪽에서. 김효정 기수가 꼭 잡고 있습니다. 김효정 기수도 제가 봐서는 2번 이상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조건 승부는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행, 선입권, 또 지난번에 모래로도 마저 봤기 때문에 또 이마필이 컴플리트 웨펀 엔젤이 제가 봐서 체중을 좀 더 뺐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 정도의 조교에서는 제가 봐서는 한 7kg 정도는 빼고 나온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번 막 컴플리트 엔젤은 인정하고 들어가겠고요. 후차권에 있는 마필인데 한 발이 4번만 성실핑크가 되겠습니다. 4번만 성실핑크. 4번만 성실핑크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에 초반 스타트가 약간 늦었지만은 주행검사 때 14초 1의 스타트 타임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데뷔전에서 14초 3의 스타트 능력을 보여줬어요. 주행검사보다 0.2초가 늦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마필들은 데뷔전에 일단 경험만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상당히 조교의 내용도 좋았고
국내에서 오던 거 명진캔디, 일요일날 오경주에 출전하는 명진캔디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역시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김정준 기수하고 김효정 기수는 워낙에 친한 사이잖아요. 좀 보십시오. 지금 김정준이가 조교를 하는데 셋째 또 등 뒤에 딱 꽂아놓고 지금 조교를 하는 겁니다. 문병기 조교사가 최근 완전히 상승세를 탔어요. 문병기 조교사가 원래 뭐 이 신규 조교사들이 데뷔를 하고 나서부터는 첫 해 두 달, 석 달 정도는 거의 뭐 상금을 5천만 원 이하로 봅니다. 근데 문병기 조교사는 상금 자체를 거의 뭐 1억 이상씩 벌어요. 신규 마방이, 데뷔도 얼마 되지 않는 마방이 엄청나게 봅니다. 국내에서 오던 거 지금 명진캔디랑 약간 지금 병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약간 다리가 약간 높은 거 약간 단점이 있지만은 이걸 다 극복할 수 있는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상당한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4번마 성실핑크 이거 가야 되고, 이번 경주가 안말 경주 편성입니다. 안쪽에 2번마 포에스도 지난번에 방해 9월 18일날 방해를 받으면서 거의 뭐 2초 정도 늦게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방해를 자체를 받아버리니까 말이 완전히 접촉 자체가 안 돼버렸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안쪽 게이트 연습 주행 때 먹으면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고 약간 추진을 하면서 일단 마필에 일단 점검만 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채찍을 때려가면서 강한 조교, 임팩트 있는 조교를 시행한 만큼 2번마 포에스도 일단 노려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8번을 놓고 4번, 2번, 8번을 놓고 4번, 2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6등급의 별정 A 경주, 그러니까 3번 이상 뛰었던 마필들이 지금 출전하는 겁니다. 일단 안쪽에 1번마 온더풀 TG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 후두염 치료를 하고 나오고 지난번에 출전했던 마필이죠. 근데 지난번에 상대들이 워낙에 강한 상대들과 만나면서 의외로 마지막 끝걸음에서는 괜찮았던 마필입니다. 이번엔 다시 한번 1번 게이트를 차고 나오는데 발빠른 마필 자체들이 이번 경주 편성에도 없습니다. 충분히 사정권에서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가 가능하고 지난번에 1분 15초대에 뛰었던 마필인데 요 정도는 이번에도 충분히 뛰어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오수철 기수가 타면서 감량 3kg까지 받으면서 출전하겠습니다. 4조 박윤규 조교사 마방이 최근 이 오수철 기수의 감량 이점으로 선행을 가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라누투라는 마필이 오수철 기수가 선행을 가가지고 한 바퀴 잡아돌렸잖아요. 그만큼 알고 있죠. 알고 있어서 기승을 하는 겁니다. 박윤규 조교사의 오수철 기수의 원더풀 TG 이번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4번은 라운드 퀄리티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제가 빼드렸던 마필입니다. 인기마로 팔렸을 때 제가 빼드렸던 마필인데 그때 뺐던 이유는 딱 이겁니다. 문세영 기수는 11번 게이트에서 전개를 풀지 못합니다. 최근 경마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예 선행을 가는 마필들은 의지가 강한 마필들은 괜찮았겠지만 최근 문세영 기수가 의외로 정지가 많습니다. 기수들이 의외로 외곽 게이트에서 하루 이틀씩 발주의 진로, 그 다음에 약간의 방해 그러면서 정지를 먹는 경우가 많아요. 4번만 라운드 퀄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의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국내산 2등급 마필들하고 라운핑크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상태도 많이 올라왔고요. 따라가는 전개 가능한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레이스가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른 흐름은 아닙니다. 일단 4번하고 안쪽에 1번하고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안쪽 게이트에서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4번은 라운드 퀄리티, 1번은 온더풀 TG 이 두 마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1번과 4번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걸 깰 수 있는 마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마필은 5번마 골든 카이저가 되겠습니다. 꼬리에 힘이 들어가는 약간의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꼬리에 힘이 들어가는 약간 단점은 가지고 있는데 조교 때의
발걸음 자체가 어느 때보다 좀 더 가벼웠어요. 이 꼬리에 힘이 들어가는 마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선행식으로 모래를 맞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5번마 골든 카이저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관리사가 장세한 조교사의 동생입니다. 장세한 조교사 동생이고 10조 종호위 쪽에서 마방이 이적을 해가지고 지금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3조 최용주 조교사 마방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첫 주인데 정말 이번에는 준비를 잘했어요. 10월 달에는 1억이 넘는 상금을 벌였던 마방이거든요. 이거는 일단 이번에는 봐야 돼요. 충분하게 기대치, 모래를 피할 수 있는 경주 편성까지 3번과 1번과 4번이 빠른 마필들은 있지만은 이번 경주가 그렇게 또 빠른 마필 대체들이 없어요. 외곽의 10번마 원더풀 뮤직도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고 골드카이저에도 김태희 기사가 마음만 먹으면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5번마 골든카이저 요거까지 보고 들어갈게요. 일단 인기마 2두 1번마 원더풀 TG와 4번마 라운드 퀄리티를 세게 보고 여기에 깰 수 있는 마필은 5번마 골든카이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서 이번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별정이 A 경주 편성입니다. 지난번하고 같은 레이스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6번마 글로벌 강타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얘도 일단은 모래에 적응해야 되는 게 약간의 단점이죠. 모래를 맞으면 마지막에 라스트에 못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모래를 얼마만큼 피하느냐에 따르는데 이번 경주는 뭐 3번째, 4번째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근데 조교도 보면은 지난번하고 변화의 모습은 별로 없습니다. 약간의 파워감도 약간 부족하고 따라가는 모습도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6번마 글로벌 강타도 인기 1위 마필이다. 지난번에 1분 15초 때 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8번마 스프링워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앞선에서 경합을 하면서 마지막에 많이 무너졌던 마필이죠. 정말 김하영 기수가 앞에 가려고 많이 의지가 상당히 높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경합을 하면서 마지막에 무너지더라고요. 야, 얘도 일단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 8번마 스프링 워터가 되겠습니다. 일단 6번마 글로벌 강타와 8번마 스프링 워터 한 마리는 6번은 추입형의 스타일 8번마 스프링 워터는 선행형의 스타일 이 두 마필로 보셔야 되겠고 자 여기 이제 깰 수 있는 마필은 2번마 아치리버가 되겠습니다. 2번마 아치리버 같은 경우는 선행형 마필입니다. 계속적으로 조교 자체가 약했던 마필입니다. 야 이거 조교를 한번 세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주 일요일날 오랜만에 아치리버가 강한 스포 조교를 하고 나옵니다. 심승태 조교사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심승태 조교사가 저는 뭐 결혼도 늦게 지금도 늦었죠. 지금 뭐 워낙에 늦었는데 이번에 결혼을 한대요. 그럼 이제 잘 마방을 꾸려 나가야 됐죠. 이제 가장으로서의 압박감도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 이번에 아치리버 같은 경우가 이번에 조교감도 올렸습니다. 조상범 기수 같은 경우는 앞선에 가는 마필들을 상당히 좋아하고 밀고 가는 마필들을 의외로 잘해요. 그리고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도 의외로 잘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아치리버 이번에 안쪽 게이트에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다. 8번마 스프링워터랑 약간 두 마필이 약간 경합은 이루어지지만 조교가 너무 좋다. 오랜만에 조교강도 올린 2번마 아치리버를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6번과 8번 둘 중에 한 마리 공략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5번마 투게더 웨이도 지금 2주 만에 빠른 출전했는데 스타트가 조금 늦은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번 경주가 빠른 발들이 없기 때문에 5번마 투게더 웨이 2주 만에 빠른 출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중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경주는 2번마 아치리버 요거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리사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마 파워K가 지금 37주 만에 공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다리 쪽에 질병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4월 8일 날 지금 뛰고 이제 관절경 수술을 했어요. 근데 폐출혈을 가지고 이마필이
지금 공백이 있는 겁니다. 폐출혈도 있고 그 다음에 관절경 수술을 해가지고 골편 제거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37주의 공백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다리 쪽의 질병이 뭐 건이나 골막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골편 제거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조교를 보니까는 야 진짜 이게 공백에서 출전하는 마필이야? 할 정도로 조교를 정말 빡세게 올렸습니다. 진짜 공백에서 이 정도의 조교로 나오면은 야 이거 무조건 입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파워케입니다. 유승환 기수가 이번에 기승을 합니다. 근데 조교는 이강서 트랙라이더가 조교를 다 했어요. 그만큼 준비를 잘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목요일날은 수요일까지 뭐 강한 조교를 해놨어요. 국내산 4등급 지금 자이언트 킬링이랑 지금 병합 조교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산 4등급 제이트로스랑도 병합 조교를 했고요. 뭐 일요일날 뛰는 자이언트 킬링은 인기마죠. 최고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 문세영 기수가. 근데 파워케이가 국내산 4등급 완전 상위급 마필을 뒤처지지 않아요. 근데 얘가 또 파워케이가 선행이더라고요. 선행도 쉽게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을 맞아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파워케이는 여기서는 거의 제가 봐서는 선행형 마필이니까 또 주로 자체도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그냥 제가 봐서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에 잘 만들었습니다. 이번 파워케이 7번 매직 아워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농협중앙일보 대상경주에 출전해가지고 장철 기수가 기승을 했죠. 13초 3의 스타트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선의 외곽까지 일단 붙어졌습니다. 지난번에도 엄청나게 빠른 마필들 의외로 많은 경주에서 매직 아워가 선전을 해줬어요. 장철 기수가 이제 부산에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임다빈 기수를 기용을 시키는데 종호유 쪽 의사가 이제 뭐 다른 기수들을 기용시키지 않고 임다빈 기수를 기등시키는 것도 보면은 제가 봐서는 그냥 임다빈 기수한테 항구라 하라고 소속적 기수인 임다빈 기수한테 항구라 하라고 시켜주는 것 같아요. 자, 일단 2번, 7번 2번이 선행을 가고 7번이 따라붙은 전력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2번과 7번을 보고 이제 여기 삼복승식으로 공략할 수 있는 마필은 안쪽에 1번과 돈마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휴양 재검을 받고 나오면서 그냥 실전 경험만 했던 마필입니다. 데뷔 전에부터 입상에 성공했던 취입형의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이번에 2번과 7번이 선행을 가고 그 다음에 붙을 수 있는 마필이 3번, 6번, 1번 이런 마필입니다. 일단 국내산 4등급 최고 블랙 일요일날 8경주에 출전하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했는데 거의 밀리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뛰는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서 강한 조교 시행도 하고 그 다음에 지구력 보강을 하기 위해서 구보도 상당히 열심히 준비한 만큼 1번마 돈마가 여기에 배당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식까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7번 인기만 인정하고요. 1번마 돈마를 삼복승식으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박수홍의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추천 경주로 가져가는 이유는 또 이겁니다. 1번마 매직 그레이스하고 8번 매니골드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1번마 매직 그레이스 같은 경우는 1200m도 지난번에 못 버텼습니다. 1300m도 간신히 버틸까 말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1400m입니다. 매직 그레이스가 직전 경주 정도의 컨디션인데 부담량이 2kg까지 올라갔어요. 선행을 1번 게이트에서 가더라도 조금 압박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경주 편성입니다. 여기에 4번마 볼드 어게인도 따라 붙겠죠. 외곽에 8번마 매니골드도 따라 붙겠죠. 의외로 빠른 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1번마 매직 그레이스가 57의 부담 용량, 여기에 옆에 바로 붙을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볼드 어게인과 8번마 매니골드 이런 마필이라는 거죠. 그럼 8번마 매니골드도 인기마로 팔립니다. 부담량이 1.5kg까지 또 올라갔어요. 그렇다고 매니골드가 지난번보다 뭐 컨디션이 더 좋아졌냐? 또 더 좋아져 있는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과 8번이 손잡고 들어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라고 판단돼요.
4번마 볼드 어게인과 7번마 큐피드 전보다 그 다음번에 팔리는 마필이죠. 그 중에 보는 마필은 8번마 볼드 어게인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지난번에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에서도 안쪽에 말들이 없다 보니까 안쪽에 포지션을 잡고 김태희 기수가 안쪽으로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가 아니라 앞선에 가는 마필들 두 마필이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그 마필들을 보내놓고 앞선에서 경합하는 걸 지켜보고 있다가 안쪽으로 뚫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고요. 7번마 큐피드 전보도 일단 그만큼의 기본 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일단 1번과 8번의 대끼리 막곤을 노리지 않고 편성 자체가 딱 맞아떨어져 있는 경주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준비하는 과정도 의외로 좋았고요. 편성 자체가 제가 봐서는 이번 편성이 딱 저럴 찬스라고 보고 있어요. 한번 강하게 임팩트 있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암말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5경주하고 6경주가 분할된 경주 편성입니다. 분할되어 있는데 6경주가 좀 더 세긴 에이스예요. 5경주는 약간 기준 차이가 좀 비슷했다 하지만 6경주는 의외로 이번 경주가 센 에이스입니다. 자, 일단은 2번마 성실머니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근데 일단 조교 자체가 지난번에도 이제 스포 조교가 없었는데 이번에도 일단 스포 조교가 없어요. 지난번에 1분 27초의 타임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5번마 하이러너도 이번에 승급전에 맞아있는 마필이고 거리 자체가 1400m입니다. 여기 한국산 이제 포이먼 마필인데 말은 괜찮습니다. 양호한 마필이고 국내에서 유통을 포에이스라는 마필들하고 병합 조교를 했습니다. 토요일 1경주에 출전하는 마필하고 5번도 괜찮고요. 일단 2번과 5번도 괜찮고 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3번마 영광의 미소를 한번 배당훈 마필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뻔한 2번마 성실머니나 5번마 하이러너나 이런 두 마필들은 있겠지만 3번마 영광의 미소가 57인데 이번에는 될 것 같아. 또 이 마필 영광의 미소가 지난번에 49의 레이팅 점수를 가지고 있다가 지난번에 입상에 실패하고 48까지의 지금 레이팅 점수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3창만 와도 여기서는 승급하는 마필이에요. 근데 영광의 미소가 이번에 강한 조교를 시행하는데 야, 이번에는 말이 좋네. 와, 이번에는 말이 확실히 좀 변했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말씀드리건데요. 지금 쭉쭉 가는 겁니다. 최범현 교수가 오랜만에 박재우 조교사 마방의 마필을 이제 조교를 합니다. 지금까지 최범현 교수가 박재우 조교사 마방의 마필들을 거의 기승을 못했어요. 근데 이 영광의 미소가 조교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1400m가 약간 부담감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27초 때까지는 띄워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워낙에 이제 박재우 조교사 마방의 마필들이 한산의 자마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추진하는데 말이 의외로 괜찮아요. 영광의 미소. 이번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판단돼요. 일단 5번마 하이러너와 2번마 성실머니 기본적인 타임으로 따지면 두 마필이 좋죠. 근데 영광의 미소도 이번에는 지쳐지지 않아요. 일요일에 조교식 보십시오. 쭉쭉 가죠. 말이면 괜찮습니다. 이것도 한번 노려볼 만해요. 편성 자체가 어려운 경주 편성입니다. 인기마들을 인정도 해야 되겠지만은 인정하고 한번 3번 영광의 미소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칠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저희 이제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 1600m는 일단은 앞선에 가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는 말수 따져보면은 6번마 캐프 세이버, 그 다음에 안쪽에 2번마 페인에서 더킹,
여기에 7번마 페더럴 캣 이렇게 세 마필이 팔립니다. 이게 8번마 아델모스팅도 최고 인기마로 팔리죠. 아델모스팅이 일단 최고 인기마로 팔리는데 지구력 자체로 팔리는 것 같아요. 최근 모습을 보면은 지난번에 김태희 기수가 잡고서 이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안쪽에서 추입을 보여줬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딱 자기 걸음 정도만 보입니다. 그렇다고 얘가 뭐 지난번에 3착을 와서 52초대에 꾸준히 뛰었는데 1600m로 한선을 따지면 1분 45초 정도? 45초, 46초 정도는 뛰어야 돼요. 근데 아델모스팅도 외곽 게이트, 1600m의 외곽 게이트, 추입력,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전개 잘 풀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4번마 강곡 션샤인도 말은 괜찮은데 얘도 일단 강한 조교 자체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1분 52초를 뛰면서 승급전에 일단 적응했는데 국내산 6등급 경주에서 입상했을 때 모습을 보면은 완전히 진짜 6등급 중에 완전히 바닥권에 있는 말들하고 지난번에 뛰었던 거예요. 입상했을 때, 우승했을 때. 국내산 6등급 경주에서는. 근데 지난번에 10월 30일 경주에 좀 빠른 레이스다 보니까 얘도 일단 못 뛰었어요. 또 이번에도 또 바닥권에서 있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렇다면, 복병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의외로 여기서 좀 안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습을 보면은 충분히 가능한데 왜 저렇게 탔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편성 자체가 너무나 잘 만났고요. 또 이번 경주 뭐 1600m지만 거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마필이에요. 워낙에 이번 경주가 붙진마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노려볼 만합니다. 그 마필을 놓고 한번 중배단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한 7위, 8위? 거의 뭐 8마리 뛰기 때문에 늦어도 뭐 5번째, 6번째? 이 정도는 따라 붙을 거예요. 한번 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2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번마 빅스고가 지난번에 뭐 윤승하는 모습을 보고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저렇게 힘이 차있나 말이? 와 쟤는 진짜 그냥 앞선에 가겠다. 추이평에 마필인데 거의 앞선에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진짜로 딱 곽태종 기수가 그냥 딱 앞에 가더라고요. 이번 역시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인기마입니다. 상태도 더 좋아졌고 뭐 승급전에 54, 1.5kg 감량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6번이 선행을 가면 앞에 가는 마필 1번마 클린업 선샤인과 3번마 롱라인 같은 경우는 지워야 되는 마필이라고 판단되고요. 장산 포이즌이 지난번에 1800m에서 다비드 기수가 탔는데 외곽으로 좀 빼다가 좀 늦어버렸죠. 딱 다비드 기수답게 말을 타줬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수철 기수가 타면서 마이너스 2kg 감량, 거리 1600m, 좀 더 유리한 마필이죠. 예전에 뭐 다비드 기수가 탔을 때하고 김용근 기수가 탔을 때하고 모습을 보면은 역시 뭐 좀 더 힘으로 뛰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쭉쭉쭉 가는 대로 이제 가버리기 때문에 그 흐름 자체만 딱 맞으면 돼요. 10번 장상 포이즌. 일단 6번, 10번의 막고는 일단 기본 막고는 돼야 되겠고요. 4번마 문학킹이 오랜만에 조교를 올렸습니다. 조교가 계속적으로 약했던 마필인데 이번에 뭐 발찌 뭐 이빨 치료도 하고 빼고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먹는 거가 좀 좋아졌겠죠. 다리에 이제 부종기도 이제 좋아져서인지 앞다리에 이제 자전지 쪽에 약간 부종기가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것도 좋아져서 그런지 이번에 의외로 조교를 올렸습니다. 최근 장거리 경주 1800m, 2000m를 뛰었던 마필입니다. 거리 대폭적으로 1600m까지 내려왔고 또 1600m가 적정 거리예요. 계속적으로 지금 편성 자체를 맞지 않으면서 장거리 경주만 뛰었던 겁니다. 이번 경주 문학킹의 김태희 기수의 마지막 추입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라운더 타이거, 9번마 국내 클래스, 여기에 인기마로 팔리는 2번마 런런너까지 전개적으로 좋은 마필입니다. 2번마 런런너는 무조건 선행으로 가야 됩니다. 모래 한 톨이라도 맞으면은 말이 쳐져버리는 마필입니다. 무조건 밀고 가야 돼요.
안쪽에 1번은 라운드 타이거를 이혁이가 1번 게이트에서 따라가는 전개하는 거 봤습니까? 얘도 일단 무조건 밀어서 앞선에서 붙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4번은 은혜충만 역시 얘도 모래를 약간 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모래를 피해야지만 좀 뛰는 마필인데 이번에도 일단 이 안쪽에 1번마, 2번마 이 두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으로 레이스 전개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1번과 2번, 4번 이런 앞선에서 싸우는 마필보다는 추이평의 스타일의 마필인 5번마 하이퍼카를 보고 있습니다. 5번마 하이퍼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발주대에서 나오면서 낙마를 하면서 장추열 기수가 낙마를 했죠. 토요일날 마지막 경주였는데 그때 이제 뭐 장추열 기수가 뭐 크게 다치지 않으면서 1루 경마에서 기승을 했습니다. 이번에 뭐 조원별 기수가 조교를 하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들이 조교를 하고 이 조원별 기수가 이번에 기승하는데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안쪽에 1번, 2번, 4번이 워낙에 레이스 흐름 자체를 빨리 끌고 가기 때문에 굳이 5번 하이퍼카가 초반에 무리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냥 앞선에 그냥 3마리 딱 쭉쭉쭉 보내놓고 그 다음에 포지션에서 따라가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이번 경주가 1400m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거리적인 측면의 장점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단거리 경주보다는 장거리 경주보다는 적정거리 1400m에서 더 잘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5번마 하이퍼카 이번에는 놓고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에서 싸우니까요. 5번마 하이퍼카 강하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경주를 한번 승부 경주를 잡아왔습니다. 이게 한번 잡으려고 9경주를 놓고 한번 5번을 놓고 한번 해볼까 10경주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제가 10경주를 마지막에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경주는 상당히 치열하죠. 일단 안쪽에 3번마 세네 파워풀과 8번마 두손 판타스틱 이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3번마 세네 파워풀 같은 경우는 안쪽 게이트 이점으로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를 가능하죠. 1200m 적정 거리이고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지만 입상에 성공하는 마필인데 지난번에는 앞선에 가는 음성마루를 보내놓고 음성마루가 그때 오수철 기수가 탔죠. 앞선에 대해 폭주를 해버리면서 세네 파워풀의 자리가 안쪽으로 너무나 전개를 잘 풀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원더케이도 있죠. 여기 5번마 컴플리트 웨펀도 있죠. 3번이 선행을 가더라도 좀 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은성마루가 선행을 가고 2선에서 모래를 맞지 않고 빠르게 은성마루가 끌고 갔기 때문에 거의 뭐 세네 파워풀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했어요. 8번마 두손 판타스틱도 역시 지난번에 모습을 보니까 출발 자체가 그렇게 빠른 마필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마필도 모래를 피해야지만 더 뛰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두손 판타스틱도 모래를 맞으면 약간 덜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실패했던 모습과 10월 8일날 입상했을 때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모래를 맞지 않아야 좀 뛰는 마필입니다. 자, 일단 3번과 8번 인기마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복병마를 한번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확실히 좋아져 있는데 이 편성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돼요. 그리고 워낙에 추이평의 마필이고 지금 식경주가 되면 라이트가 켜졌기 때문에 앞선에 가는 마필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까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까지는 얘를 놓고 때려야겠다는 생각은 확고합니다. 전반부 경주, 9경주까지 주로를 파악하고 마지막에 얘를 놓고 때릴 것인가 안 때릴 것인가를 선행마를 한 마리를 놓고 때릴 것인가 아니면 사정권에 가는 마필을 놓고 때릴 것인가 요거 마지막까지 박송이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흐름이 이번 경주 의외로 빡빡합니다. 인기마들이 다 능력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런 경주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축막감만 잘 잡으면 됩니다. 그 중에 인기만 한 마리 더 자르면 완전히 금상첨화고요. 박송 이번 10경주 마지막 승부처 확실하게 한번 추천 경주 적중을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2월 3일 토요 경마 브리핑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마 최근 어렵습니다. 그리고 박송 일요 경마의 지난주에 모습 보여드렸듯이 충분하게 배당의 메리트 있는 마필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토요 경마에서도
확실한 적중으로 보답하겠고, 준비하는 과정 좋았던 또 내용 좋았던 마필 한번 놓고 강하게 임팩트 있게 좋은 성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